자, 요거서부터 보죠. 섹션이랑 이미지에다가 div 하나 넣고 글씨 좀 넣는 건데, 요 글씨 기억나세요, 이거 이미지, 아니, HTML에 글씨 좀 채워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lorem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더미 텍스트인 거고요. 내가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혹시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lorem 곱하기 하셔가지고 막 100개 넣으면요, 그 단 100개를 만들어내서 엄청 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필요한 게, 내 페이지가 내용이 많아질 때 어떻게 모습을 보여질지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때 그거 막 채우고 있기가 좀 힘들어요. 블로그로 계속 div로 막 높이 늘려가지고 채우는 거랑 다르거든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100개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우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처음에 잡죠. 그래서 레이아웃 잡을 때 첫 번째로는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우리가 배운 게 블록이랑 인라인 블록, 이 두 개로 거의 다 잡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포지션을 할 거예요. 오늘 포지션 배우고 그 뒤에 뭐 플롯 또 플렉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좀 섞여요. 다 아셔야 되고요. 자, 포지션 중에서는 스태틱 이런 거 있고 앱솔루트, 그 다음에 렐러티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땡땡하고 스태틱, 앱솔루트 맞춰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지금은 섹션에다가 뭐 섹션 상관없죠. 그냥 이미지랑 div가 형제 관계인데 글씨가 적혀져 있는 게 아래에 있어요. 왜 아래에 있냐면은 이미지도 하나의 줄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가 옆으로 안 나오는데 내가 옆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div한테 어떻게 주면 될까요? 나는 사진 옆에다 글씨 놓고 싶어요. 그럼 인라인 블록 좀 되나요? 안 되겠죠? 이미지가 한 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인라인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도 줘야 된다 나오겠죠. 그러면 인라인 블록 주면은 안 되죠? 왜 안 될까? 글씨도 블록이어서 그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었는데 옆으로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뭘 해봤는데 예상이 안 돼요. 그러면 알아봐야 되시는데 보더 같은 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좀 줘보셔서 얘네가 어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 속성이 뭔지도 계속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보더 5픽셀 솔리드 블루 이러면 글씨가 지금 하나 차지하고 있다. 혹시 오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타가 났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DINB 해서 탭하면은 이거가 자동 완성이어가지고 왜 안 돼? 안 될 때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인라인 블록인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내용을 좀 줄여볼게요. 옆으로 가네요.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늘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얘가 옆으로 가야 되는 놈인데 내용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가다가
계속 가면 화면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충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로레엠 같은 거 꼭 넣으셔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는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로 하지만 내가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보더는 그대로 놓고 보더 봐야 되니까. 자, 이제 div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포지션을 넣고 제가 스태틱을 한번 넣어 볼게요. 변화 있습니까? 이미지는 그냥 블록으로 해놓을게요. 이미지 자체가 챙기는 거는 뭐 요만큼 되네요. 근데 지금 div가 어쨌든 블록이고 포지션 스태틱은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랑 살짝 다르게 적용이 어쨌든 되는 건데 스태틱은 겹치지 않고 나란히 뭐 만들어지고 어쨌든 겹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앱솔루트를 넣어볼게요. 자, 앱솔루트를 넣었더니 뭔가 변화가 일단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탑에 제로를 줘볼게요. 탑이 여기서부터 보는 건데 제로를 줬다는 거는 여백을 안 준다는 소리인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레프트 같은 것도 제로를 주면 저 왼쪽도 붙죠.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를 제로를 줘봅시다.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으로 붙어요. 바텀, 자 이번에는 탑 대신에 바텀으로 바꿔서 줘볼게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 여기로 내려왔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니까 이 div는 분명히 섹션이라고 하는 부모 태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부모 태그도 해놓을 거예요. 자, 섹션은 제가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린 태그, 그린 안에 이만큼 안에 있는 태그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div 앱솔루트 좀 빼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보시면은 div의 그 순서에 맞게 이미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div인데 초록색 안에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죠. 디스플레이로서 블록으로 맞춰가는 거는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식인데요.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게 되면은 이제는 그러한 부모 태그나 옆에 형식 태그든 뭐든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좌표로서 인식이 되고 자기 혼자 떠요. 그래서 이런 경계 같은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유령이 된 듯한 거죠. 이게 집이라고 하면은 유령이 됐어요. 그래서 경계들을 벽들을 다 허물고 지나갑니다. 자기 멋대로 가요. 그냥 포지션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블록 하려면 우리가 높이 맞추고 퍼센트도 맞추고 막 겹치는 것도 맞췄지만 앱솔루트는 마음대로 갑니다. 자, 앱솔루트 그래서 이 앱솔루트의 어떤 활동 반경이 화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섹션이라고 하는 초록 색깔 네모에서 전체가 돼서 됐고 그 다음에 그 좌표 같이 하는 거는 탑에서 예를 들어서는 500픽셀을 내가 밀어요. 500픽셀. 그 다음에 바텀에서는 한 200픽셀 밀어볼게요. 2픽셀. 그러고 라이트에서도 한 50픽셀 밀고
레프트에서 100픽셀 밀었대요. 라이트에서 한 50으로 갈까요? 그죠? 이거 거꾸로 하면은 픽셀로 가니까 그 기준들이 우선적으로 먹히는 기준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500픽셀, 왼쪽에서 있는 건 좀 잘 안 먹었죠. 이거는 오른쪽이 먼저 먹어서 그래요. 자, 오른쪽에서 50 먹었고 아래쪽에서 200픽셀 되는 어떠한 위치를 지금 잡고 있는 건데요. 내가 나중에 이제 원하는 위치에 옮길 때 계속 이러한 좌표들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로 맞춰보시면서 잡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탑 제로랑 근데 이제 탑이랑 레프트를 맞추실 때 조금 조심할 게, 내가 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 300픽셀 맞춰요. 그러면은 기준은 어쨌든 요 끝에가 돼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300을 밀는 건 맞는데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은 뭔가 싶은 거예요. 왼쪽에 이거. 그 다음에 탑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레프트만 300픽셀 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이제 파란 색깔 DIV는 마음대로 간다 했는데 왼쪽만 줬을 때 여기 있는 공간은 이제 대체 뭐냐는 거죠. 여기 있는 공간. 그래서 포지션을 내가 줬지만 우리가 주지 않은 좌표, 지금 탑 안 주고 바텀도 안 줬잖아요. 오로지 레프트 여기만 300픽셀을 준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때 이 DIV가 원래 있었어야 될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음표로 적어 놓았던 이 탑에 대한 부분은요, 본래 있어야 했을 DIV의 높이였던 거죠. 그러한 어떤 지점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록 색깔이랑 빨간색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미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초록 색깔이랑은 좀 겹쳤죠. 예, 그거는 앱솔루트가 먹히면서 겹치게 됐어요. 어쨌든 본래의 위치랑 어느 정도 호환이 되면서 가서 좀 포지션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를 적절히 다 써주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탑에서 뭐 한 400픽셀 밀고 왼쪽으로 300 밀어야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X, Y 좌표를 주시면은 됩니다. 좀 줄여볼까요? 글씨를. 그러면 글씨 옆에 주려면 저걸 다 설명해야 돼. 글씨 옆에 주려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하면 되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유령이 됐는데 그 부모 태그 있잖아요. 섹션 태그가 현재 그러면 포지션이 뭐 스태틱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부모 태그에다가 포지션 렐라티브를 주시면은, 그러면은 왜 안 들어갔어? 탑이랑 일단은 요거 렐라티브를 주면은 이 앱솔루트가 귀신이 렐라티브가 이제 유령의 집이 돼요. 그래서 그 얘한테 갇혀요. 그거를 일단 퍼센트로 넣어볼까? 그게 픽셀로 가니까 약간 막 알아서 밀어서 그런데 잠깐 렐라티브를 빼볼게요. 빼고 퍼센트로 보여주면 바로 나와서, 자,
지금 탑에다가 50% 넣었고요. 렐러티브 안 줬어요. 그냥 이 앱솔루트만 주고 50% 주니까 여기 반, 여기 반. 기준은 화면 전체. 그리고 이런 게 옮겨질 때 기준은 중요한데 여기 이거 딱 요거예요. 왼쪽 위에 꼭지점이 기준이에요. 그 태그의 엘리먼트가.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자 50%씩 주면은 요 중간에 있는데 내가 섹션을 렐러티브를 주면은 이제 이 유령이 있잖아요. 범위가 유령의 집으로 한정되어서 섹션이 저희가 돼요. 그 안에서만 놀게끔 돼요. 그래서 50%가 초록색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만큼 50%, 이만큼 50%. 레프트 30으로 바꾸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거를 레프트 한 20% 맞추고 10만 맞추고 그리고 탑을 한 80% 맞춰요. 여기에 80%니까 얼추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섹션 이미지에다가 호버를 하나 줄 거고 아니다. 먼저는 div를 디스플레이 논을 합시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은 어떤 포지션일 뿐이고 디스플레이랑은 약간 달라요. 디스플레이 어쨌든 보여지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논을 했다가 나는 이미지에다가 호버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div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줘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눌렀을 때 그렇죠. 그림에 그 호버했을 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앱솔루트가 포토샵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레이어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맞는 소리예요. 레이어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 위에 그 이미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CSS.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뽑아주면 안 돼요. 여기다가 호버요? 아니네요. 네. 호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개 따로 써야죠. 이거는 크기를 바꾸는 거였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렐러티브를 풀어요. 그러면은 글씨 어디서 나올까요? 네? 자, 렐러티브 풀었어요. 그러면 섹션의 렐러티브가 풀렸으니까 유령의 집이 없어졌죠. 80에 그러면 어디 나오겠어요? 여기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네. 언제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 정리표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수업 페이지에 맞아요. 그리고 그 렐러티브 섹션 렐러티브를 했는데 여기 앞에 거가 앱솔루트고 그 다음에 렐러티브 있어요. 스태틱은 기본값이라 우리가 보통 보던 방식인데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보셔야 될 게 이제 겹치는 게 불가능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스태틱은 별거 없어요. 그 겹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계속 해온 거거든요. 블록이랑 인라인 블록이랑 겹치는 건 없었어요. 항상 그냥 여기 이렇게 옆으로 쌓이든가 아니면은 아래로 이렇게 쭉 쌓이든가 그랬지. 그게 스태틱이었다. 그러한 포지션 속성을 내가 앱솔루트로 바꾸게 되면은 겹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유령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최대한 줄어든다. 이거. 자, 우리 div가
처음에 이거 논 일단 다 빼고 div한테 앱솔루트를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저 파란 색깔이 한 줄을 다 차지하게 됐는데 앱솔루트를 딱 주게 되면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초록색도 겹치고 포지션에서 앱솔루트 줄 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너비가 최대한 줄어들어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록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렐라티브를 주게 되면 그건 유지해요. 유령에 지비되고 겹치는 게 불가능하다. 바로 앱솔루트는 겹친 거죠. 초록색깔만 봐도. 근데 렐라티브끼리는 안 겹쳐요. 그러니까 렐라티브끼리도 그렇고 렐라티브라고 하는 것은 겹치지가 않아요. div한테 렐라티브를 주면은 그대로죠. 근데 저기 초록색, 빨간색 겹치지 않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잘 아셔야 되고 자 여기 이거였죠. 아까 탑, 레프트, 바텀을 이동하는 게 기준이 부모다. 렐라티브는 겹치는 게 안 돼서 그냥 그 이동이 현재 위치가 기준이에요. 근데 현재 위치가 기준이라 하면 사실 우리 블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라인 블록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별한 게 요거인데 유령의 집이 있잖아요. 렐라티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앱솔루트도 돼요.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는 좀 빼고 섹션을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또 하나의 div에다가 로렘을 한 막 50개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엄청 길어지겠죠? 여기는 섹션의 div 태그이고 저거 좀 키워줄게요. 섹션의 자녀인 div한테 하이트 한 300픽셀? 오케이. 300 너무 길다. 150픽셀 정도. div 태그한테 이제 포지션을요,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앱솔루트. 그럼 이제 이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좀 이상해지죠? 얘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레프트 50% 주면 절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div가 겹쳤다. 요거를 정확하게 섹션에 div한테 줘야 되는데. 네. 됐죠? 그래서 앱솔루트를 했을 때 앱솔루트가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섹션에 가두고 싶어요. 그러면 섹션한테 렐라티브를 주면 됐었죠. 섹션에 렐라티브를 주고 얘네가 들어오고 이미지 필요 없고 이거 div 말고 섹션으로 지금 그 섹션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랬네요. 잠깐만요. 렐라티브를 주고 하이트를 400 정도만 줘봅시다. 그쵸? 좀 이랬어야 되죠. 200으로 고칠게요. 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iv한테 이거를 다른 속성을 줘버려야겠다. 오케이. 자, 태그들을 좀 고쳤어요. 섹션에 div 자녀 있고요. 내부 태그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앱솔루트,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렐라티브. 렐라티브는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내비 태그랑 지금 겹치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지금 겹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섹션을 앱솔루트로 줄 수도 있거든요.
주면 겹쳐요. 겹치는데 이 div도 앱솔루트고 그거의 부모도 앱솔루트잖아요. 이때 이 앱솔루트도 유령의 집이에요. 그래서 얘가 저기 섹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가둬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50 했으면은 지금 화면의 중간인 여기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레프트 중간 했어도 그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초록 색깔이 기준이라서 초록색이 50%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내가 섹션으로 옮겨요. 섹션을 레프트 30% 이렇게 옮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딸려가요. 그러니까 가둬진 거란 소리예요, 이게. 네. 근데 이때 이 부모를 앱솔루트로 넣으면은 그 자체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건데 렐러티브로 주게 되면 안 겹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파란 색깔에는 겹칠 수 있는 애라 막 지 맘대로 옮겨 다니는데 그 부모가 렐러티브로 가둬졌고요. 초록색이 앱솔루트면은 얘를 가두면서도 자기가 또 겹칠 수 있는 놈이라서 이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겹친다는 소리고요. 근데 렐러티브로 들어가면은 겹쳐지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 쓰다 보면 또 외워지실 거예요. 해보죠. 일단은 퍼센트랑 픽셀을 지금 좀 다루고 있는데 얘는 뭔가 기준이 뭐죠? 맞아요. 픽셀 크기 그냥 찾아보면 돼요. 픽셀 크기는 마치 센티미터 같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죠? 퍼센트는 근데 부모 태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퍼센트 하실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됐다라고 보면 이거는 기준 잘못 잡으신 거예요. 부모 태그가 만약에 안 보인다, 없다 그러면 항상 뭐가 부모 태그예요? 바디가 가장 큰 부모예요. 부모 오브 부모 여기 되겠죠? 그런 놈이 있으니까 퍼센트가 먹히는 거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안 먹힌다는 소리죠. 뷰포인트 뭐 나중에 한번 써보시긴 하실 건데 요게 뷰포트 하이트라고 해서 이거의 기준은 그 브라우저 우리가 보는 그 모양 모습 기준이었어요. HTML 태그의 기준이 아니고 딱 요거 딱 요 브라우저 그러면 이게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따라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단위도 차차 이제 가지치기 하셔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렐러티브가 그 류령의 집이 돼서 요런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섹션을 새로운 건 아니고 조금 더 실험적으로 내가 탑을 이렇게 50%할 건데 다만 렐러티브를 뺄 거예요. 그리고 내부 태그도 좀 뺍시다. 네, 실험적으로 했고 자 없어졌고요. 자 저는 이제 섹션을 좀 옮길 거예요. 탑 레프트 이런 거 말고 저 섹션을 나는 가운데 정도로 내가 옮길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이제 마진 탑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레프트 지금 50%가 돼가지고 지워줄게요. 마진 하이트 그 다음에 탑 놓고 마진 레프트도 한 300픽셀 넣어보고 움직이죠. 50픽셀 너무 많은가 봐요. 300픽셀 줄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앱솔루트를 줬어요. 주니까 일단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좌표를 이제 주기 시작해서 내가 탑에 제로 같은 걸 주면 얘는 어디로 간다? 저로 간다. 그리고 레프트에다가 0 줘도 그거에 맞춰서 간다. 얘는 마치 0,0 느낌이 되겠죠. 맞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계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는 0,0, x좌표가 0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x축의 양의 그 값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y 값의 양의 값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점은 그래서 0,10 되는 거고, 여기 점은 10,0 같은 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볼 수 있고, 자, 섹션에다가 마진을 줘서 얘를 중간으로 놨고 그 자녀인 디아이브 앱솔루트를 놔요. 내가 섹션의 렐러티브를 살리게 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렐러티브를 다시 죽여요. 없애요. 그러면 가두지 못하니까 지 맘대로 도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렐러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이제 배치를 이렇게 시켜놨는데 잘못 건드려서 렐라티브 같은 게 막 들어가 버리거나 빠졌어요.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됐고, div 섹션에다가 div 한 4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섹션의 자녀인 div한테 height 뭐 200픽셀, width 200픽셀, background color sky blue 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더도 좀 줘볼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픽셀 정도만 dashed red. 오케이. 이렇게 하면 더 보이시죠? 100픽셀로 좀 줄일까요? 괜히 한눈에 봅시다. 자, 섹션이 이제 저거고 하나의 블록이고 각각의 div들이 블록이라서 요 세로로 한 줄씩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게 되면은 우선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겹친다. 그죠? 지금 여기에는 4개의 div들이 겹쳐져 있는 거죠. 이거를 좀 하나씩 이렇게 다르게 좀 놓아 볼게요. 그래서 섹션의 div 중에서 end child 하셔서 첫 번째 얘한테는 탑에 제로, 레프트도 제로를 주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고,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을 한 명씩 이제 퍼센트로 한 쪽 줄게요. 10%, 30%, 50% 이렇게 해서 차이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차이 주면 또 좀 그래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다르게 줍시다. 얘는 레드, 블루, 그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록색 넣을게요. 보더 뺍시다.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만 해서 충분해요. 오케이. 네, 이런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섹션에 크기를 좀 줄게요. 하이트 한 이제 500에 미드 500 주고 백그라운드 말고 보더로 줍시다. 보더로 픽셀 솔리드 레드 말고 핑크 정도로 줄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섹션이 이렇게 있지만 빨간 색깔 막 지맘대로 저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하늘 색깔에도
저쪽에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섹션을 주는데 포지션을 앱솔루트 또는 렐라티브를 주게 되면 이제 얘들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일단 겹치죠. 여기서 이제 div의 크기를 200으로 다 키워볼게요. 200이 아니라 150, 200이어도 되겠다. 자, 200으로 키웠을 때 겹치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CS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고, 아까 해봤듯이 레이어를 했을 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얘네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요. 자, 여기서 이 겹쳐진 것에 대한 걸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초록색이가 요 놈이죠. 파란색이라고 해볼까? 자, 파란색을 가진 애한테 이런 속성이 있어요. Z 인덱스에 1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앞으로 나왔죠. 조금 더 겹쳐봐야겠다. 이거를 15%로 줘서 하늘색이랑 거 겹쳐보면은 하늘색보다도 앞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색한테 Z 인덱스에 2번을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엔 파란색도 올라가고 하늘색도 올라가요. 다 올라갔어요. 그죠? 빨강색이한테 다시 초록색한테 다시 3번을 좀 주고 빨강색한테 2번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1번, 초록색이 3번, 빨강색이 2번이에요. 뭔지 대강 보이죠? 높은 숫자가 더 앞에 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X축, Y축, 그 다음에 Z축의 그 Z입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보시고요. 앞으로 나올수록 숫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99 같은 거 주잖아요. 거의 막 맨 상단에 와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주면 이제 뒤로 가기 때문에 아예 안 보여주고 싶을 때 마이너스 1 같은 걸 줘요. 그림 같은 거를 안 보여줘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1 주시면은 웬만해가지고는 다 뒤로 간다는 거죠. 기본값은 0일 거예요. 내가 맞춰줄 수 있겠죠? 어렵진 않은데 다만 이 Z-인덱스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블루가 현재 빨간색보다 앞서고 뒤처지죠. 빨간색이 앞서고 있는데 내가 빨간색보다 큰 3의 값을 줘요. 그럼 블루가 앞서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큰 값, 절대적으로 작은 값 이렇게는 안 갑니다. 그럼 숫자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같으면 있던 대로 있네요. 빨간 게 먼저 나오는 동순이 나중에 만들어진 게 더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동순이고 아마 그 태그 순서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Z-인덱스가 적힌 순서대로 다르긴 할 거예요. 자, 지금 그린을 한번 그러면은 아니다. 빨간색이 낮게 있구나. 빨간색을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볼까요? 순서에 따라 다른지 보자고요. 그렇진 않네요. 그죠? 아마 태그일 거예요. 태그. 동순이 보통 안 주죠. 그래서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섹션을 조금 더 키워주고 1500, 1500 그러면 너무 키웠다. 그냥 두자 500으로 500 두고 이제 빨간색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 예를 지우면 안 됐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빨간 색깔만 남겼고 이제 이 빨간 색깔을 중앙으로 옮기는 거를 해볼게요. Z-인덱스는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니까 자 현재 이제 요 div가 포지션이 앱솔루트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렇지. 빨간 색깔. 자, 중앙으로 보내려면은 탑에서 얼만큼 밀면 될까요? 돼요. 중앙으로 밀어야 돼. 내가 이 섹션 기준. 딱 여기에 위치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밀어야 되는데 일단 50%딱 절반을 보자고. 그러면은 섹션이 렐라티브라 유령의 집에 가운데로 간 건데 이게 가운데로 간 게 맞냐? 라고 물으면 이제 맞죠. 가운데로 간 거긴 하죠. 기준점이 이제 요거라서 그래요. 얘가 정확하게 중간에 간 거는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통으로 객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이게 중간이란 말이죠. 네, 맞춰줘야 돼요. 맞추는 방법으로는 뭐 픽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얘 이쪽으로 옮기고 조금 더 위로 밀고 이러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저거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그 트랜스폼을 쓰는 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 트랜스폼이 되게 많아요. 트랜스폼이 이렇게 콜론 찍고 트랜슬레이트가 있을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X. 이게 일단 뭔지 보자면은 X에서 내가 10픽셀을 넣어요. 그러면은 10픽셀만큼 X축으로 옮기라는 소리거든요. 티가 안 났죠? 50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마이너스 50픽셀 하라 그러면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 트랜슬레이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X축에 대한 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50%만큼을 마이너스 해라 했으니까 여기가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자기 자신의 절반만큼 이동시키는 게 이 코드예요. 트랜스레이스 X 마이너스 50%. 그래서 X축으로 50% 옮기시고 Y축으로 마이너스 50% 옮기면 중앙입니다. 요거는 공식 같은 느낌이라 좀 어디다 잘 메모해 두시고 쓰시면 편합니다. 탑, 레프트, 트랜스포 세트입니다. 세트. 50% 넣고 세트예요. 트랜스폼만 써보세요. 50%씩 내가 이쪽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트랜슬레이트 기준이 자기 자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50%를 갖죠 지금. 이만큼은 여기 딱 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섹션의 중간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가 100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이야. 근데 나 기준으로 가야 된대요. 나는 중앙을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그럼 내 중간의 값은 50이죠. 그 양쪽으로 45고 여기가 55. 좌표가 이래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될 좌표는 45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10을 기준으로 X축에 얼만큼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45로 가면 되니까 뭐예요? 이게 450%잖아요. 맞아요? 450%. 그러니까 해볼까요? 450% 해보죠 뭐. 아닌 것 같아요.
45% 아닌데 100% 해볼까요 우선? 자, 100%. 딱 100%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길이 보아하니까. 아, 또 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위에 거 크기 100, 위에 거 크기 500 나오고. 위에 거 크기가 500픽셀 맞아요. 500픽셀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200픽셀이 있네요. 아, 뭐 계산해볼까요? 150? 그러니까 탑에서 캘큘레이트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500에서 나누기 2? 100에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아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이걸 일단 탑에 공부하는 거니까 이때 같이 공부하면서 해봐요. 탑에 캘큘레이트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50%에서 탑에서 거기서 빼기 뭐를 하면 되냐면 자기 자신의 절반을 하면 돼요. 그게 100픽셀이겠죠. 레프트에서 캘큘레이트를 해서 50%민 다음에 마이너스 100픽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퍼센트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편하죠. 퍼센트라고 했으면은 이거가 기준이니까 요거의 절반을 찾았고 이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만큼 밀어야지 얘가 내가 원하는 데 위치하는데 여기서 미는 그것의 계산은 또 500픽셀이랑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절반이란 말이죠. 지금 100픽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절반은 계산 때린 거니까 뭐 이렇게 되긴 하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절반이라는 것을 픽셀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 또 없어요. 지칭하는 게 인헤릿 같은 거 그런 느낌의 데이터로 표현된 게 없어서 그 속성을 적절하게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트랜슬레이트 x랑 저거예요. y랑. 그래서 50 넣고 트랜슬레이트 x랑 y랑 넣고 마이너스 50 띄고 y 넣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시면은 잘 들어갑니다.